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곡 닌자 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전 모두의 신스에 이어서 필터에 대해서 우리 초심자분들께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1강이죠. 1강 영상에서 이미 앰프 엔벨롭과 모듈레이션 엔벨롭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키보드 트래킹, 이전 영상에서는 키보드 트래킹이 오실레이터에 세팅되어 있을 때 어떠한 효과를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필터를 설명드리면서 필터에 적용되는 키보드 트래킹,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필터에 적용되는 엔벨롭, 즉 모듈레이션 소속의 엔벨롭, 그쵸? 그러니까 필터에 연결되어 있는 필터 엔벨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제까지 희미하게 아셨거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해당 부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잘 숙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영강에서 모두의 신스 영강에서 이 필터에 대해서 이 아날로그 신디사이저가 즉 서브트랙티브 방식의 신디사이저에서 이 필터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음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컨트롤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서브트랙터라는 이 신스, 제가 설명드리는 이 신디사이저는 필터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필터 1이 있고요. 필터 2라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본이 되는 서브트랙티브 방식의 신디사이저는 필터가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필터 2번은 생략하고 필터를 하나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 드렸죠. 서브트랙터라는 이 악기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터를 하나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필터의 그 타입이죠. 그 로우 패스 필터가 이 서브트랙티브 방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기본이 되는, 즉 고역을 커팅하고 로우 대역, 선택한 주파수를 기준으로 로우 대역을 통과시키는, 즉 실제로 내가 듣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사용자가 듣길 바라는 그 소리를 이 필터로 설정한 주파수 밑에 소리를 통과시키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로우 패스 필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필터 항목을 좀 뚜렷하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앰프 엔벨롭은 어택 가장 빠르게, 그리고 서스테인은 가장 높게, 즉 뭐죠?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볼륨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좀 이따가 필터 엔벨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이 앰프 엔벨롭이 설정이 좀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필터 엔벨롭의 반응을 이렇게 캐치하시기가 힘들 수 있으므로 서스테인 가장 높게, 그리고 서스테인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디케이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신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초보가 아니세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이미 초보가 아니십니다. 자, 그리고 건반에서 손을 뗐을 때 그 순간의 음량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릴리즈 타임을 완전히 짧게 두었기 때문에 건반에서 손을 떼자마자 바로 소리는 사라지게 되겠죠. 자, 지금 이 기본적인 앰프 엔벨롭의 세팅 상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필터 항목은 신디사이저는 어, 음의 높낮이에 해당하는 오실레이터, 그리고 음의 색깔, 음색에 해당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필터, 그리고 최종적인 음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앰프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필터 항목은 신디사이저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영상은, 이 시리즈는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지만, 사실 이 필터는 제가 지금 이미 대략 한 2시간 정도 분량의 중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이 지금 촬영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그 해당 영상을 업로드를 미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모두의 신스 지금 시리즈에서 이 오늘 필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초심자분들에게 잘 전달드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그 신디사이저 초심자분들께서도
이 바로 다음 영상에 업로드될 제가 좀 중급자분들을 위한 이 필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시청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제가 일부러 그 해당 영상을 좀 우리 초심자분들께서도 꼭 숙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그 영상의 업로드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오늘 이 모델신스 필터 편을 꼭 보시고 조만간 업로드되는 이 필터에 대한 상세한 사실 제가 그 촬영을 해놓고 지금 업로드를 안 한 그 영상의 내용은요. 사실 그 영상의 내용을 몰라도 신디사이저를 다룸에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조금 이렇게 다소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업로드를 미루고 있는 해당 영상의 내용은 국내외 유튜브를 통틀어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해당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저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이 오늘 강의를 보신 초심자분들은 조만간 올라올 필터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영상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프리퀀시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 레조넌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프리퀀시라는 말은 주파수란 뜻입니다. 자, 내가 선택한 주파수를 기준으로 나는 고역대를 커팅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고역대를 커팅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음색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리퀀시가 낮게 설정이 되면 될수록 소리가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자, 여기 보면 레조넌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그래도 꽤 중요하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레조넌스라는 항목은요. 이게 사실 미니무그라는 상징적인 신디사이저가 있는 것을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 그 악기가 이 서브트랙티브 방식의 신디사이저의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디사이저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악기부터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것은 그 미니무그는 굉장히 처음 설명할 때 설명과 이해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차후에 우리 모두의 신스에서도 그 미니무그를 다룰 텐데요. 이 레조넌스라는 항목이 대부분의 신디사이저에서 레조넌스라고 그러니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 미니무그에선 이것이 엠파시스라는 이름으로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엠파시스라는 말을 보통 우리 음악 작업을 하는 이러한 악기에서 종종 엠파시스라는 그 단어를 앞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엠파시스라는 말은 강조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주파수,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서브트랙터는 악기는 지금 현재 선택한 주파수를 표기해 주진 않지만 지금 그냥 0부터 127에 미디 신호는 0부터 127까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미디 신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헤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정확한 주파수를 표현해 주진 않지만 해당 주파수를 나는 강조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오늘 영상 이후에 굉장히 필터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중요한 영상이 조만간 올라올 것이고 그걸 꼭 시청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사실 이 레조넌스를 움직였을 때 그리고 이 필터를 필터링 했을 때 생기는 그 음악적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오늘 설명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 드릴 거예요. 필터를 세팅을 하고 레조넌스를 올리면 그 선택된 주파수가 강조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먹먹해진 소리가 이 선택한 주파수 대역이 즉 자, 여러분들 이거 판서를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파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주파수를 이렇게 커팅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약간 삐뚤인데요. 이렇게 커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소리는 사라지고 여기 소리만 남는 것이죠. 만약에 레조넌스를
조작하게 되면요. 이 내가 선택한 주파수 이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 올린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다. 더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사실 이 레조넌스를 극단적으로 올리면 또 다른 사인파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디사이저를 기본적으로 다룰 때 이 레조넌스를 극대화해서 새로운 사인파를 만들어서 그 사인파를 가지고 소리를 메이킹하는 것이 사실 드물고 차후에 우리 이 모두의 신스의 그 영상들이 많이 누적이 돼서 좀 어느 정도의 그 어드밴스한 좀 헤비한 내용을 다룰 때 해당 부분을 꼭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화려한 컴플렉스트로라든지 복잡한 신디사이징이 가미된 음악에서는 좀 새로운 사운드를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레조넌스를 극대화해서 그 극대화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그 사인 파형을 샘플링을 통해서 새로운 과격한 사운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복잡하면 그냥 넘기셔도 돼요. 자, 어쨌든 레조넌스라는 항목은 내가 선택한 주파수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것이 미니무그에서는 엠파시스라는 항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이 레조넌스와 이 필터를 세팅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선택된 주파수를 커팅하고 나머지 영역을 들리게 한다. 선택한 주파수를 강조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지만 이 두 가지의 조작에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음악을 한 5년, 10년, 심지어는 더 길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동안 음악을 하고 실제로 뭐 소위 입봉이라 그러죠. 곡을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해서 실제로 팔게 되는 프로 작곡가가 된 이후에도 저는 이 차후에 올라갈 그러한 이 필터의 이 중요한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한 내용을 대부분 분들이 다소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한 사운드 메이킹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 오늘은 필터 프리퀀시는 주파수는 내가 선택한 주파수를 커팅한다. 레조넌스는 이 선택한 주파수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레조넌스는 미니무그에서 엠파시스 그리고 대부분의 신디사이저에서 프리퀀시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 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컷 오프라는 말입니다. 자, 즉 컷 오프라는 표현은요. 컷 오프. 자, 컷 오프라는 표현은요. 내가 선택한 주파수까지 커팅을 하고 나머지를 즉 내가 듣게 한다. 이것을 컷 오프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사실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 키보드 트래킹과 이 필터 엔벨롭입니다. 자, 지금 한번 그러면 이 필터를 세팅을 하고 레조넌스를 올렸을 때 소리가 어떻게 강조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끔 우리 신디사이저를 리뷰하거나 어떤 하드웨어 신디사이저를 이렇게 리뷰하거나 다루는 해외 영상들이나 국내 영상들 보면 이 신디사이저를 굉장히 잘 다루시는 그 멋진 그 뮤지션 분들께서 이 필터를 조작하시면서 엄청 막 그 사운드를 느끼고 이 신디사이저 전체의 퀄리티를 이 필터 파트 하나로 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정하는 그런 영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필터를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제가 입으로 좀 표현했는데 좀 비슷한가요? 이런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필터의 퀄리티, 이 품질을 체크하는 영상들을 종종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레조넌스, 즉 엠파시스가 설정이 안 돼 있을 때 이 프리퀀시를 컨트롤하게 되면 그다지 그냥 주파수의 음색의 밝기만 세팅이 되지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편의상 지금 마이크 켜놓고 듣겠습니다. 별다른 효과가 없죠. 근데 레조넌스가 올라가 있게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선택한 주파수가 지금 강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긁고 내려가고 긁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음향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효과를 들을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당연히 이 레조넌스가 세팅이 좀 더 무디게 되어 있다면 이 효과는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소리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번 다시 들어보실게요. 자, 지금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이 레조넌스를 가지고 어떤 특정 음악의 어떤 톤 메이킹을 하는 그런 뭐 음악 그 신디사이징 레시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이 필터에서의 이 레조넌스는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한 주파수를 강조하고 이것을 필터링 했을 때 특별한 하는 이런 수입되는 음향적 그런 결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서브트랙티브 방식의 신디사이저는요. 자, 지금 더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 12, 24 이 부분은 좀 이따 잠깐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자, 서브트랙티브 방식의 신디사이저는 애초에 서브트랙티브라는 말 자체가 감산이라는 뜻이죠. 즉 감산이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중요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애초에 많은 배음, 자 이런 이야기 다 이해하시고 이 영상 보신다고 전 간주합니다. 오늘 그 앰프 엔벨롭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요. 왜 이전 영상에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자, 애초에 많은 배음을 가지고 있는 소스, 즉 소우파가 되겠죠. 톱니파형이죠. 애초에 많은 배음을 갖고 있는 소스에서 배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왜죠? 배음은 상대적으로 고역에 존재할 테니까요. 기음보다 고역에 위치하니까요. 배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톤 메이킹을 하는 것이 서브트랙티브 방식의 신디사이저의 기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신디사이저는 배음을 걷어내는구나. 즉 고역대에 있는 주파수 성분을 필터링해서 고역대의 배음을 걷어내면서 톤 메이킹을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사실 저 역시도 그렇게 이런 방식이라고 이전 영상들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자,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 영상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요.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실게요. 신디사이저의 필터는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일단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디사이저의 필터는 새로운 기존에 있던 배음을 걷어냄으로써 톤 메이킹한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지금 서브트랙티브 방식의 신디사이저의 톤 메이킹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필터를 우리 초심자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서브트랙티브 신디사이저의 필터는 원래 어떠한 오실레이터에 존재했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소리의 배음을 커팅해서 톤 메이킹한다.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필터링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배음은 제거되고 그로 인한 새로운 배음이 발생한다. 자, 제가 이 다음 영상에 어느 정도의 중상급자 이상 분들을 위한 필터의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고 그것을 약간 업로드를 미룬 이유는 우리 초심자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해당 영상을 시청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미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전제인 그겁니다. 신디사이저의 필터는 톤 메이킹을 위한 필터인데 즉 원래 가지고 있던 배음을 제거하여 톤 메이킹을 하는 것이 필터의 역할의 끝이 아니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배음을 제거하고 그 필터가 적용됨으로써 새로운 배음이 생겨난다. 이 새로운 배음으로 인해서 그 신디사이저의 톤 메이킹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신디사이저의 품질을 이야기할 때 이 배음, 즉
쉽게 생성되는, 즉 원래 고역을,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 드리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 다음 영상에서 우리 설명드립니다. 우리 그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시게 된다면 우리 이 모두의 신스를 시청하시는 나 아직 초본데 하시는 우리 신디사이저 초심자분들은 사실상 초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 영상을 이해하시게 된다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커팅하는 것이 로우 패스 필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래 여기에 있던 이런 주파수 성분들은 제거가 되겠죠. 자, 대부분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필터는요. 여기서 필터링을 해서 제거가 되었지만, 원래 있던 애들은 제거가 되었지만, 이 원래 제거가 안 되어 있던, 이 가지고 있던 이 주파수 성분들, 즉 내가 최종적으로 듣게 되는 이 소리들로 하여금 이 필터가 적용됨으로써 이 소리들로 인해서 여기에 또 다른 배음들이 자잘자잘한 배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두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시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신디사이저 초심자분이 아니신 어느 정도의 이 대가분이 보시고 계신다면 이 녀석 이걸 이야기하네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다루고 있지만 우리 초심자분들에게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다음 영상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전제, 신디사이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고역대 성분을, 배음을 제거해서 톤메이킹을 한다. 이들로 인해서 새로운 배음이 생겨난다. 이것이 신디사이저 필터의 핵심이다. 지금 메모하셨죠?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 초심자분들께서 귀에 필터링을 했을 때 새로운 배음이 생성되는 게 그냥 소리 필터 하니까 먹먹해지는데요. 나는 배음 생기는 건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괜찮고요. 우린 알고만 있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다음 영상을 시청하셨을 때 우리 이 모데신스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분명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품질을 이야기할 때 이 필터링을 하고 이 필터링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추가적인 배음, 쉽게 말하면 뭐죠? 박힌 돌은 빼내고 굴러온 돌이 자리를 잡는다. 이것이 아날로그 신스의 필터다. 굉장히 표현 좋네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원래 있던 배음을 걷어냈잖아요. 걷어내고 이 남아있는 애들로 인해서 이 필터가 적용되는 그런 기술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새로운 배음이 생겼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원래 박힌 돌은 빼고 굴러온 돌이 온 돌이 자리를 잡는다. 이것에 대한 품질이 필터의 퀄리티이고 나아가서는 이 필터의 퀄리티가 신디사이저의 퀄리티를 정의한다. 우리 초심자분들께 명확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로우 패스 필터에 12라는 항목이 있고 24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12가 의미하는 것이 데시벨 혹은 뭐 좀 더 어려운 표현도 물론 존재하지만 우리는 일단 이 영상에서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12는요 좀 더 여유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집중해 주세요. 로우 패스 필터를 세팅을 했을 때 12데시벨, 즉 12라는 항목으로 숫자를 세팅을 하면 똑같은 주파수를 나는 여기를 세팅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깎이겠죠. 참고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정말 뭐 내가 선택한 주파수를 이렇게 칼같이 직각으로 이렇게 딱 깎고 여기를 남기고 여기만 남기고 이런 것은 절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뭐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좋아하는, 저도 종종 자주 쓰는 펫필터의 프로큐 같은 EQ에서는 그러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디지털로 구현되는 정말 실제 아날로그 이 부품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반응을 디지털상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필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필요하다면 펫필터로 그런 조작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대부분들의 명곡들, 신디사이저나 그런 아날로그 필터를 조작해서 만든 음악들은
이런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명곡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좋고 나쁨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세팅은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도에 맞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표현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즉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익히 들어왔고 내가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내 판단하는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선택한 주파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팅을 하는데, 이때 12라는 항목이 옵션이 이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각도는 더 깎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주파수를 선택을 했지만 12와 24는 이 깎이는 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의 밝기, 즉 음색이 다르겠죠. 한번 12와 24를 체크를 해보면서 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요 정도로 해놓고요. 24로 했을 때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려야 되죠? 같은 세팅이지만 더 어둡게 들려야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의 그 기본이 되는 필터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여기 밴드 패스, 하이 패스, 너치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데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그 EQ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리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즉 서브트랙티브 방식의 신디사이저는 로우 패스 필터가 기본이고, 실제로 많은 하드웨어들이 로우 패스 필터 하나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터는 설명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세럼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다른 악기를 사용할 때 근본이 되는 톤 메이킹을 하고 싶다, 일단은 무조건 끝까지 그러라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이러한 세팅은 살짝 지양하는 것이 좀 더 내가 생각하는 음색에 가까울 확률이 높아지겠죠. 의도가 있다면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기본에 대해 설명드리니까요. 자, 지금 소리가 12와 24로 바뀌었을 때 24보다 12가 좀 밝고 12보다 24가 좀 더 어두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세팅한 소리랑 얘가 이렇게 돼서 어두워졌을 때랑,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얘를 애초에 주파수 프리퀀시를 이렇게 낮추면 동일한 흡사한 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말은 반은 맞고요, 반은 다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 영상에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제가 이 부분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로패스 12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의 이 정도의 세팅과 24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 24로 세팅이 되면 좀 더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12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세팅, 혹은 24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로 되면 밝아지잖아요. 그럼 24로 이렇게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좀 더 밝게 하는 세팅, 이것은 음향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얼추 뭐 비슷한 밝기는 뭐 구현될 수 있지만 음색에 있어서 전혀 다른 표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같다고 볼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뭘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여기 담아서 지금 마시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커피를 처음 먹었을 때 어렸을 때 즉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를 뭐 이렇게 믹스 커피 달달한 믹스 커피 말고요. 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를 처음 먹었을 때 기억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아메리카노라는 말을 사실 잘 쓰지 않았고 이 예전에 커피 자판기에서도 블랙 커피라는 게 있었습니다. 즉 뭐 커피에 뭐 설탕이나 그 밖에 이렇게 다른 걸 첨가하지 않고 커피와 이렇게 물로만 이렇게 우려낸 것을 블랙 커피라고 했었고 너무 옛날 말인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요. 보통 아메리카노가 사실 여기서 먹든 저기서 먹든 다 맛이 비슷할 수 있잖아요. 뭐 커피가 쓴맛이 대부분이고 사실 뭐 커피의 맛이 뭐 그 차이가 있나? 난 커피 맛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커피에 이 카페인에 중독이 되면서 이 카페인에 중독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커피의 맛을 알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부터 이 커피는 나는 커피 전문가 혹은 뭐 바리스타는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이 커피 맛있는데 하는 느낌을 어느 순간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카페인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커피의 맛이 어느 순간부터 점차 알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카페인에 중독됐다 그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은 귀로 판단되지 않는 이 12로 세팅했을 때 좀 어두운 소리와 좀 어둡게 프리퀀시를 세팅했을 때와 혹은 24로 세팅했을 때 조금 밝은 상황, 즉 12로 세팅했을 때 보다 24로 세팅했을 때 좀 더 어두워지니까 12로 좀 더 어둡게 했을 때 이것이 얼추 음향적으로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가 신디사이저에 중독이 되면 이 신디사이저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면 이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신디사이저 왜 다루죠? 단순히 이걸로 멋진 소리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음향적인 기술적인 이러한 방식을 취해서 결국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음악적인 표현을 위해서 신디사이저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신디사이저는 기계로 만든 전자음악이지만 묘한 감성이 있고 꼭 어쿠스틱 악기, 즉 기타와 피아노, 이전부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악기만이 줄 수 있는 물러한 감정이 있지만 절대로 이 신디사이저가 주는 따뜻한 감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기계로 만든 기계음이라 그래서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소리가 아니라 이 신디사이저가 주는 감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신디사이저에 중독이 됐을 때 이러한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그걸 제가 확답 드릴 수 있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했으니까요. 제가 음악을 하겠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 이야기를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작곡을 하거나 뭔가 이런 음악을 하려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음악에 대한 교육을 받고 피아노도 어느 정도 칠 줄 알고 연주도 할 줄 알고 뭐 집에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좀 지도를 해줬던 가족력이 있거나 뭐 이런 집안에서 작곡을 하는 거지 네가 무슨 작곡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작곡이라는 거에 결국에 뛰어들어서 여러 뭐 컴프레서라는 것도 만져보고 신디사이저 만져보고 혹은 EQ 어떤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초반에 제가 봉착했던 문제는 사람들이 이 악기는 피아노 소리가 좋다 그러는데 난 피아노 소리 다 똑같이 들리는데 뭐가 좋은 거지? 이 악기는 오르간 소리가 되게 명기인 악기라 그러는데 나는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로즈 EQ 이게 뭐 EP 뭐 키스케이프 EP가 좋다던데 이거 왜 좋은 거지? 이거 필터가 좋다는데 이거 왜 좋은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했고 전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정말 신기하게도 저란 사람도 이 차이를 느끼게 되고 나름의 기준을 갖게 되고 이것을 음악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지금 오게 됐거든요. 이 말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뭐 귀로 잘 구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얘로 세팅하는 것과 얘로 세팅하는 것이 얘는 24로 세팅하면 더 어두워지는데 단순히 11호에서 더 어둡게 세팅하는 거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이걸 내가 알기 위해서 얼른 신디사이저에 차근차근 중독돼야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꾸준하게 정진하시면 분명히 알아차리게 되시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프리퀀시, 컷오프와 레조넌스 혹은 엠파시스라고 불리는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로우 패스 필터 12와 24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키보드 트래킹 이야기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키보드 트래킹이 단순히 키보드 트래킹 일단 결론부터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서 키보드 트래킹 뭔지 배웠죠? 키보드 트래킹 뭐였죠? 키보드를 따라간다. 즉 오실레이터에서 키보드가 따라간다는 건 뭐죠? 내가 건반을 눌렀을 때 키 온 했을 때 그 건반에 해당하는 전압을 인가해서 피치를 연주할 수 있게끔, 즉 우리가 음악적인 악기로 이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평상시에 음이 연주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실레이터가 키보드 트래킹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키보드 트래킹은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이 키보드의 세팅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뭐가? 현재 키보드 트래킹이 활성화되어 있는 파츠에. 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 개념으로 지금 모든 것이 설명이 끝났어요. 내가 지금 필터를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키보드 트래킹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키보드 트래킹이 지금 오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어둡게 들리겠죠. 자, 이 음색의 밝기가 사실 음은 지금 바뀌었지만 지금 꽤 중요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음은 바뀌었지만 지금 내가 설정해 놓은 이 필터, 내가 설정해 놓은 요 필터의 세팅의 밝기로 지금 모든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키보드 트래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표현을 위해서 100%로 해볼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설정해 놓은 필터는 이건데 나는 이 필터를 기준으로 이 필터 세팅, 이 지금 필터링이 되어 있죠? 기준으로 건반에서 높은 음일수록 이 필터가 덜 걸리게 되고 낮은 음일수록 필터가 더 걸리게 된다. 즉 필터 세팅은 고정인데 이 필터의 주파수, 즉 프리퀀시 혹은 컷 오프가 키보드를 트래킹 따라간다. 이것이 필터 세팅에서의 키보드 트래킹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럼 동일한 세팅이어도 높은 음으로 가면 갈수록 소리는 더 밝아지겠죠. 자, 지금 필터 세팅 지금 요 가운데로 고정해 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트래킹으로 인해서 소리가 지금 이거 밝아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키보드 트래킹을 꺼보면 알겠죠. 소리가 어두워졌죠? 좀 더 크게 들어볼까요? 마치 소리가 더 커진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필터 세팅이 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막고 있던 소리가 고역대 성분이 풀림으로 인해서 커진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더 밝아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건반에서 낮은 음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기준을 찾아볼게요. 지금 자, 여기 살짝 낮아졌네요. 자, 지금 여기 C3M 음은 이 키보드 트래킹이
세팅이 안 돼 있건 돼 있건 동일한 음색을 보여줍니다. 음색의 밝기 차이가 없죠. 다시 들어보실게요. 얘도 살짝 어두워지는 느낌이네요. 그러면 얘로 가볼까요? 이 기준이 되는 부분을 지금 찾는 겁니다. 자, 얼추 지금 C3에 해당하는 E3에 해당하는 이 음이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키보드 트래킹이 완전하게 100%로 돼 있을 때랑 완전히 0% 때랑 밝기의 차이가 없죠.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키보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필터 세팅이 덜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 저음으로 가면 갈수록 소리가 더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고 이것이 왜 사용해야 되는지도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고역으로 지금 E3 음을 기준으로 옥타브로 올려볼게요.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옥탑 올라간 상태예요. 키보드 트래킹 100%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키보드 트래킹 꺼보겠습니다. 지금 필터 세팅은 동일하지만 확실히 키보드 트래킹이 가 있을 때 소리가 더 밝아졌었죠. 자, 필터를 건드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E3를 기준으로 옥타브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지금 키보드 트래킹 완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필터는 제가 조정하지 않았지만 키보드 트래킹 꺼볼게요. 그럼 지금 키보드 트래킹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E3 음을 기준으로 낮은 음에서는 더 필터가 어두워졌으니 더 세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더 된 거예요. 더 어두워졌으니 이 키보드 트래킹을 끄면 아까와는 반대로 소리가 더 밝게 들리겠죠. 지금 켜 있으면 다시 키면 자, 이것이 지금 키보드 트래킹의 그 설명입니다. 자, 근데 제가 정말 지금 중요한 거를 이야기를 안 드렸죠. 정말 중요한 거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먼저 개념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전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실레이터에서 있는 키보드 트래킹과 동일한 설명이죠. 아, 내가 지금 그럼 키보드 트래킹이라는 것은 키보드 내가 지금 현재 입력되고 있는 키보드를 따라간다는 것이구나. 저번 시간에는 오실레이터에 키보드 트래킹이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실레이터는 소리에서의 피치, 음의 높낮이를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오실레이터를 파형을 고를 수 있지만 그 파형으로 음의 높낮이를 이렇게 제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키보드 트래킹으로 피치가 제어됐다면 당연히 우리가 악기로 쓰려면 키보드 트래킹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됐다면 지금은 필터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금 이 서브트랙터에서는 E3입니다. 참고로 이 악기마다 이 키보드 트래킹의 기준이 되는 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A3 E3 혹은 C3 음이 기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특정 이 기준이 되는 음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키보드가 올라가면 키보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세팅해 놓은 필터보다 덜 걸리게 되고 내가 세팅해 놓은 필터보다 낮은 음을 연주를 했을 때는 더 어두워지게 되는, 즉 키보드를 필터가 따라가는구나, 아 이것이 키보드 트래킹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항상 여러분들 왜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 시리즈는 우리 초심자분들을 정말 신디사이저의 숙련자로 제가 꼭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촬영하기 때문에 왜 필터에서 키보드 트래킹이 중요한지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지금 집중해 주세요.
자, 이런 설명이 잘 없습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애초에 예전에 신디사이저를 설계하고 이 신디사이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던 그런 설계자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기계음, 어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 물론 그것들도 뭐 신디사이저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 중요했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런 빈티지 뭐 그 프로펫 같은 악기들 혹은 제가 갖고 있는 뭐 빈티지 신디사이저 뭐 앤소닉의 SQ80이나 ESQ 같은 그런 신디사이저가 있습니다. 이런 신디사이저에는요 프리셋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뭐 지금 프로펫에 있는 애초에 최초에 구입을 해서 공장 프리셋이라 그러죠. 팩토리 프리셋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왜 신디사이저에 이런 소리 이런 프리셋들이 들어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알고 있는 소리 같은 프리셋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오보에 같은 소리라든지 플룻 소리 혹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스브라스의 소리도 물론 있지만 신스브라스가 아닌 이거는 그냥 들어보면 브라스 소리 같은데 빵빠레 소리 같은데 빵 하는 소리가 이거는 진짜 트럼펫 같은데 이거는 일렉트릭 베이스 소리 같은데 싶은 지금 신디사이저에서 이게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 내가 연주해서 나오니 이게 지금 신디사이저 소리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거는 진짜 일렉트릭 베이스 같은 소리인데 싶은 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런 빈티지 신디사이저들 즉 예전에 신디사이저를 설계했던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하면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어떻게 하면 실제 공기의 진동을 만들지 않고 즉 물리 환경에서 벗어나서 사실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물리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 공기의 진동, 우리 일상에서의 공기의 진동이 아닌 이 전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소리를 실제 소리와 같은 소리를 구현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구성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피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음의 색깔이 필요하다. 음량이 필요하다. 이게 소리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제어할 수 있는 파트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여기까지 설계를 하고 신디사이저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들은 굉장히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자, 뭔가 잘못됐구나. 그들이 이걸 생각하게 되죠. 단순히 음의 높낮이를 컨트롤하는 오실레이터 그리고 음색이 중요해서 음의 색깔을 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필터 그리고 음의 음량을 이 어떤 특정 음과 어떤 음색을 어떠한 음량으로 출력할지 앰프를 만들어 놨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초에 이 실제 존재하는 소리를 구현하고 실제 존재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전기로 만들어 올 수 있을까가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실제 소리는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 에이블톤이나 그 밖에 시퀀서에서 녹음을 해보면 오디오 파형이 있잖아요. 자, 보통 우리가 똑같은 음색이라 그래도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도를 연주했을 때랑 솔을 연주했을 때, 즉 더 높은 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소리가 나죠. 자, 다른 음이 연주되는 원리는 더 진동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도가 요 정도의 진동이었다면 솔은 더 빠른 진동이 되겠죠. 그랬을 때 당연히 만약에 도보다 낮은 옥타브의 도다. 그러면 얘는 진동이 더 느리게 됩니다. 자, 이 진동의 속도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진동 속도는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지만 빠른 진동, 즉 높은 음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밝은 음색으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에이블톤이나 그 밖에 DAW 상에서 어떤 특정 소리를 타임 스트레치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피치 스프팅 하지 않고 즉 시간을 유지하고 피치를 바꾼다거나 혹은 그 피치를 유지하고
시간의 길이만 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고 원래 물리적 반응에서 이루어지는, 즉 소리를 피치를 올리면 소리가 빨라지겠죠. 피치를 내리면 소리는 당연히 늘어집니다. 이때 단순히 소리가 빨라지고 피치가 올라가고 소리가 느려지고 내려가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색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즉 높은 음일수록 더 소리는 상대적으로 밝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연주했던 실제 소리, 실제 악기에서의 음색의 반응이구나. 아,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 신디사이저를 설계하면서 놓치고 있었구나. 왜죠? 자연스러움, 즉 신디사이저를 만든 취지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전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흡사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를 고려해서 신디사이저를 만들었는데, 피치가 바뀌고 음색을 만드는 것까지는 오실레이터와 필터로 설계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동일한 서로 다른 피치가 동일한 음색으로 들리는 것이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이거 왜 이상하지? 왜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피아노로 도, 미, 솔, C 코드를 딱 연주했다고 봤을 때 우리는 동일한 음색의 피아노를 연주하지만 당연히 내가 누른 음에 따라서 다른 음들, 도, 미, 솔이 연주가 되겠죠? 그때 더 높은 음일수록, 더 낮은 음일수록 더 어두워지고 밝아지고의 이 물리적 현상이 존재하고 우린 이것을 신디사이저로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당시 개발자, 즉 엔지니어링 했던 사람들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필터의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러운 이 물리적 반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트래킹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이 키보드 트래킹을 설계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프로듀서의 관점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만약에 나는 신디사이저를 다루고 있어. 근데 나는 철저하게 물리 현상, 물리적 이 물리 세계를 벗어날 거야. 즉 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 자연스러움을 유도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그런 의도라면 당연히 키보드 트래킹은 꺼져 있어야겠죠. 이 말은 뭐죠? 애초에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동일한 음색의 밝기가 키보드 트래킹이 꺼져 있기 때문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디사이저로 음색을 만들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기타, 피아노, 사람 목소리, 그 밖에 모든 소리는 높은 음일수록 더 소리가 밝게 들리고 낮은 음일수록 더 느린 진동이기 때문에 소리가 어두워지는데 이 물리 현상을 따를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키보드 트래킹이 완전히 켜 있어야겠죠. 참고로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진 않지만 대부분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 이 필터 파트에 있는 키보드 트래킹은 보통 키보드 트래킹을 켤래 혹은 끌래의 수준으로 동작하거나, 지금 프로펙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프로펙 같은 경우는 키보드 트래킹을 풀로 선택할 수 있고요. 버튼 누르면 풀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그 앞단에 하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프. 나는 키보드 트래킹을 반만 적용할 거야. 그럼 당연히 높은 음을 눌렀을 때 풀로 선택되어 있을 때보다 하프로 선택되어 있을 때 소리는 좀 더 어두워지고, 낮은 음일 때는 더 어두웠던 소리가, 왜 낮은 음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죠? 키보드 트래킹 세팅되어 있으면. 근데 그걸 하프로 바꿨기 때문에 좀 더 밝아지겠죠. 만약에 이것을 키보드 트래킹을 하프와 풀 둘 다 아닌 아예 세팅을 꺼버리면 내가 선택한 주파수로 그냥 어떤 음에서든지 동일한 밝기를 제공한다. 자, 이것을 단순히 이 키보드 트래킹으로 내가 선택한 주파수를 가지고 이 음에 따라서 특정 음을 기준으로, 이 서브트랙터에서는 E3 음이었습니다. 기준으로 높은 음은 필터가 덜 걸리고 이 낮은 음은 필터가 더 걸려서 어두워지고,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이것을 왜 사용하지? 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우리가 신디사이저를 사용하지만
나는 전자악기를 사용하지만 이 안에서의 깊은 울림을 주고 싶고 내가 상징적으로 들었던 이전부터 내가 들었던 특정 신스팝이라든지 예전 블랙뮤직에서 들었던 그런 R&B 리드라든지 혹은 우리가 아바의 김미 김미 같은 그런 멋진 초반 인트로에 나오는 그 플룻 사운드는 신디사이저로 만든 소리죠. 그런 전자악기로 만든 이 신디사이저로 만든 소리지만 내 감성을 건드렸던 그 자연스러움을 유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키보드 트래킹을 세팅을 해야 합니다. 이유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자, 지금 이 서브트랙터는 이 키보드 트래킹의 양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제 권장사항은 그냥 100%로 고정하시고 혹은 반만 사용하거나 혹은 아예 사용 안 하는 상황,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 안 할 수 있겠죠. 왜죠? 우리는 키보드 트래킹을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알고 계신데 초보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앞으로는 초심자라는 말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키보드 트래킹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필터 엔벨롭 바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앰프 엔벨롭과 모듈레이션 엔벨롭에서 이미 엔벨롭의 기본 반응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필터 엔벨롭 참고로 키보드 트래킹이 세팅되어 있을 때 코드와 키보드 트래킹이 세팅 안 되어 있을 때 음색 차이를 한번 들어보고 키보드 트래킹은 설명을 넘기겠습니다. 자, 이거 코드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요걸 그냥 화면 닫고 이렇게 들을게요. 자, 필터를 좀 어느 정도 어둡게 했고요. 편의상 레조넌스는 껐습니다. 자, 지금 키보드 트래킹이 애초에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필터 엔벨롭은 안 보셔도 돼요. 왜죠? 어마운트는 꺼 있으니까.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키보드 트래킹을 100%로 세팅했을 때 소리가 확실히 좀 더 밝아진 것처럼 들린 느낌을 받으셨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고역대의 그 보이싱들이 밝아져서 그렇게 지금 체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이 음들의 분포가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좀 그렇게 느껴졌지만 실제로 이 E3보다 밑에 있는 이런 음들은 키보드 트래킹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두워졌겠죠. 한번 이 키보드 트래킹을 100%로 해보고 또 꺼보기도 해보고 하면서 음색의 차이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면 밝아지고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특정 음을 기준으로 낮아지면 더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키보드 트래킹이 돼 있을 때 더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실제 물리의 반응을 표현하기 위해서 키보드 트래킹을 설계했으므로. 자, 한번 키보드 트래킹이 지금 걸려 있을 때 100%돼 있을 때 지금 여기 낮은 음 있죠? 요 음을 지금 요 밝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키보드 트래킹 꺼 있으면 당연히 더 밝아졌죠. 이게 헷갈리시나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죠. 왜죠? 이 3음을 기준으로 키보드 트래킹이 걸린다? 그러면 안 걸렸을 때는 이랬다면 걸렸으면 물리 환경은 어땠죠? 느린 진동에서는 더 소리가 어둡게 들리니 지금 키보드 트래킹이 안 돼 있을 때 이랬던 것이 더 어둡게 들리죠. 반대로 높은 음이다. E3를 기준 높은 음이다. 그러면은 키보드 트래킹 안 돼 있을 때는 걸려 있으면
더 밝은 소리가 나죠. 왜죠? 실제 물리 환경을 따르는 세팅을 했으므로. 더 높은 음은 빠른 진동이고 그것은 단순히 음의 높낮이의 변화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색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물리적 상황을 필터 파트의 키보드 트래킹은 구현한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이 필터 엔벨롭 설명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엔벨롭 뭐였죠? 어택. 내가 건반에서, 자, 지금 앰프 엔벨롭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택은 뭐였죠? 내가 건반을 눌렀을 때 아무것도 없던 지점에서, 앰프 엔벨롭이었기 때문에 음량으로 본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던 지점에서 내가 설정해 놓은 어딘가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서스테인은 뭐였죠? 이 서스테인, 내가 건반을 홀딩 중에 여러 번 종결 드렸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이 엔벨롭은 건반을 홀딩 중에 어느 위치에 유지할 것인지. 지금 이게 앰프 엔벨롭일 상황에서는 뭐였죠? 서스테인이 Y의 밑에다? 그럼 소리가 안 나는 상황이었고요. 서스테인이 가장 최대인 상황에서는 내가 앰프로 설정해 놓은 음량이었는데, 나는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키 홀딩 중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음량을 줄인 채로 유지하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서스테인입니다. 자, 디케이는 뭐였죠? 디케이 저번 시간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이야기 드렸었죠. 내가 서스테인까지 걸리는 시간. 당연히 서스테인이 최대치로 있다면 디케이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꼬다는 보리자루죠. 자, 릴리즈, 건반에 손을 뗀 순간, 그 찰나, 그 순간의 상황을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릴리즈다. 자, 필터 엔벨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필터 엔벨롭은 어디 소속이죠? 필터 소속 아니고 모듈레이션 소속이다. 모듈레이션 소속 중에 하나인 엔벨롭이 모듈레이션 소속 중에 하나인 엔벨롭이 지금 필터로 파견 나가 있죠. 파견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앰프 엔벨롭은 어마운트에 해당하는 곳이 사실상 앰프의 레벨이었다면, 어마운트는 뭐였죠? 뎁스, 어마운트, 인텐시티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신디사이저에서. 나는 이 엔벨롭을 얼만큼 사용할래?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모두의 신스 시청자분들께서는 벌써 눈치가 빠르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집중하고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아마 필터 엔벨롭에 대해서 벌써 파악을 하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필터 엔벨롭이 적용 안 된 상태입니다. 소리를 좀 어둡게 만들어 볼까요? 자, 나는 이 필터 엔벨롭을 다 쓸 거야. 자, 어택은 뭐였죠? 내가 키 온 했을 때, 자,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가 다 동일한 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이 모두의 신스 시리즈는 특정 악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디사이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우시면 안 돼요.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어택 뭐였죠? 건반 키 온 했을 때 제로인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라고 할게요. 원래의 상태. 왜 앰프 엔벨롭에서 원래의 상태는 소리가 0인 상태에서 앰프로 설정해 놓은 음량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택인데 왜 그걸 원래의 상태로 이해하나요? 태초에 이 우주는 어땠죠? 소리가 있었나요? 적막했죠.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던 소리에서 내가 앰프로 설정해 놓은 음량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택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원래의 상태, 원래의 상태에서 내가 어마운트로 설정해 놓은 곳까지의 시간, 지금 어마운트가 어디 설정됐죠? 필터에 설정됐죠. 원래 상태 어디죠? 지금 내가 필터로 설정해 놓은 여기죠. 그럼 이곳에서 필터 어마운트의 최대치는 뭐죠? 이 필터가
완전히 세팅 안 되어 있는 곳. 만약에 이렇게 세팅되는데 어마운트가 최소다. 그럼 어디죠? 그냥 이 필터로 세팅해 놓은 구간이 최소치입니다. 자, 나는 필터 엔벨롭의 어마운트 최대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를 거야. 그럼 아무리 지금 필터가 지금 어둡게 세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높은 필터 세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소리는 어둡게 나지 않겠죠. 그리고 나는 서스테인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이 어마운트로 세팅되어 있는 곳으로 고정할 거야. 무엇을? 필터의 세팅을. 만약에 어마운트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 자, 그러면 서스테인이 최대치는 어마운트로 세팅해 놓은 그곳. 서스테인의 최하치는 내가 필터로 세팅해 놓은 그곳이 되겠죠. 내가 서스테인을 최대치로 했다. 이건 뭐죠? 내가 어마운트로 세팅해 놓은 그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지금 자, 그리고 서스테인 지금 최대치로 돼 있기 때문에 디케이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지금 이 현상, 이 필터 엔벨롭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앰프 엔벨롭은 그냥 음량이 계속 나는 상황으로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어둡게 들리면 안 되겠죠. 자, 나는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이 필터로 세팅해 놓은 주파수로 돌아올 거야. 그럼 뭐죠? 근데 어택이 빨라요. 자, 우리는 엔벨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우리 이 모드신스 시청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렇게 좀 건성건성으로 설명드려도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죠? 농담입니다. 건성으로 설명 안 드리지만 어쨌든 다 벌써 이해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답답하게 느끼실 만큼 야, 나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하실 만큼. 자, 어택이 지금 빠르기 때문에 밝은 소리가 나지만 나는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소리를 필터로 세팅해 놓은 이 필터 주파수로 세팅해 놓은 소리로 유지할 거야.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아이고, 제가 마이크 껐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리가 지금 어두워졌기 때문에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지금 여기서 유지하고 있죠.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마이크 안 끄겠습니다. 제가 또 끄고 얘기할까봐. 건반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자, 그러면 이 어마운트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빠른 어택으로 소리가 났지만 다시 필터로 설정해 놓은 주파수로 난 돌아올 거야. 근데 그 돌아오는 시간이 난 이 정도의 시간일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이 서스테인은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나는 어디의 주파수, 서스테인의 최하치는 필터로 설정해 놓은 주파수, 최대치는 어마운트로 설정해 놓은 주파수. 지금 여기 지금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주파수가 따로 설정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 앰프 엔벨롭에서는 서스테인이 음량, 볼륨의 단위라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좀 전에 마이크 꺼졌을 때도 이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거를 서스테인도 이 어마운트로 세팅되어 있는 필터 필터에 사실 음량으로 보면 좀 더 뭐
일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필터 엔벨롭에서 서스테인은 내가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필터 위치, 그렇다면 이것이 증명하려면, 자 집중해 주세요. 이것이 증명되려면 얘가 올리고 내릴 때 밝기가 달라져야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거 소리가 지금 짧게 들리죠? 보통 우리가 소리를 길게 하거나, 이거 제가 사실 이 필터 엔벨롭과 이 앰프 엔벨롭의 상호작용으로 영상이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좀 문제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거 한 편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택 빠르게 해서 누르자마자 최대치, 가장 소리가 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내가 앰프로 서쪽에는 음량이 나고 있고 건반에서 손을 뗐을 때 잔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케이는 의미가 없죠. 이 상태로 세팅을 해놓고 이 필터 엔벨롭의 음색의 밝기로서 소리의 길이와 펀치감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이 서브트랙티브 방식의 폴리포닉 신디사이저, 즉 우리 채널의 영상도 있지만 주노라든지 주피터라든지 이 프로펫 같은 악기, 지금 이런 악기들로 보통의 음의 길이를 컨트롤할 때는 사실 이 앰프 엔벨롭을 가지고 컨트롤하기보다는 필터로 세팅하는 그런 방법이 전통적인 우리가 익히 들었던 상징적인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좀 더 유리합니다. 즉 내가 소리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초에 볼륨 자체를 줄여버리면 이 필터 엔벨롭에서의 반응이 애초에 이 볼륨이 사라지게 되면서, 앰프에서 볼륨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필터 엔벨롭의 반응이 잘 안 들리게 되므로 이 앰프 엔벨롭에서는 소리를 최대치로 놓고 이 소리의 모양과 음색을 동시에 필터 엔벨롭으로 컨트롤하는 이 방식이 신디사이저를 잘 다루는 분들의 방식이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신디사이저를 잘 다루게 되실 거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소리가 나는 어마운트로 세팅한 주파수에서 서스테인이 최하니까 필터로 세팅한 주파수까지 요 정도의 디케이 시간을 가지고 밝은 소리가 났다가 어두워지잖아요. 마치 어두워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리가 짧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 고역대 선분이 필터링으로 막히게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소리가 좀 더 짧아진 것처럼도 들릴 수 있겠죠. 자, 이때 만약에 레조넌스가 올라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필터가 움직일 때 옹이 같은 이런 스윕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레조넌스가 없으면 저런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시겠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이거 소리가 좀 더 어두운데 어떻게 밝게 할 방법이 없을까? 보통 아마 이 프리퀀시부터 컨트롤 하셨을 거예요. 소리가 밝아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신디사이저의 필터와 필터 엔벨롭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소리를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필터의 프리퀀시를 컨트롤하는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이 어마운트를 애초에 올려버리면 당연히 이 서스테인과 이 어택의 위치, 즉 애초에 소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 정도의 어마운트와 더 높은 어마운트는 필터의 세팅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단순히 이 프리퀀시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음색을 더 밝게 만들고 싶다.
나 이거 지금 너무 밝아. 어둡게 하고 싶어. 당연히 레조넌스로 특정 부분 엠파시스 된 거 줄이면 그 밝기를 더 줄일 수도 있겠죠. 혹은 나는 12로 돼 있는 걸 24로 만든다? 그럼 당연히 소리는 더 어두워질 수도 있겠죠. 나는 지금 소리가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이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당연히 얘를 올리거나 얘를 어마운트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밝기를 내가 설정해 놓은 필터로 오지 않고 내가 어마운트로 세팅한 그 주파수로 가지 않고 그 어딘가에 얘보다는 조금 밝게 만들 거야. 자, 충분히 설명이 되었죠. 봐서 이거 지금 다소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브로그로 짧은 영상으로 이 앰프 엔벨롭과 필터 엔벨롭의 이 유기적인 반응의 영상 짧은 것도 제가 한번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릴리즈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밝기를 완전히 소리가 유지할 거야. 이 정도의 시간만큼 유지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연주를 하면, 자, 여러분들 난 유지를 할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죠?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죠. 왜? 애초에 지금 집중해 주세요. 영상 지금 또 끝에 가서 막 집중력 흐려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애초에 나는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음량 지속 안 할 거야. 지금 앰프 엔벨롭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소리가 아무리 지금 필터 엔벨롭에서 이렇게 릴리즈가 돼 있어도 아무 지금 의미가 없죠. 자, 만약에 릴리즈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앰프 엔벨롭이 적용돼 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죠? 자, 보세요. 지금 건반에서 손을 떼줬을 때 무슨 말이죠, 이게? 밝은 소리가 나다가 바로 다시 이 필터의 소리로 돌아옵니다. 필터의 밝기로 돌아와요. 왜? 나는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밝기를 지속 안 할 거야. 자, 릴리즈 뭐였죠?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 그 순간의 상황을 요만큼의 시간 동안 점점점 사라지게 하는 지속 시간을 가질 거야. 감쇄 시간을 가질 거야. 근데 지금 릴리즈, 앰프 엔벨롭의 릴리즈는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음량부터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존재해요. 근데 필터 엔벨롭에서의 릴리즈는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그 순간의 밝기를 난 지속 안 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밝은 소리가 나다가도 바로 그 순간에 밝기를 지속하지 않고 필터로 세팅해 놓은 이 음색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거 어색한데요? 자연스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반에서 손이 뗀, 키 오프된 순간의 밝기를 난 이 정도 타임으로 지속할래. 이 정도로 지속할래. 자, 우리가 지금 세팅해 놓은 이 앰프 엔벨롭의 릴리즈보다 필터 엔벨롭의 릴리즈가 짧다면 어느 정도 지속은 할 테지만 이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내가 필터로 세팅해 놓은 어두운 소리를 들려주면서 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소
실제로 잔향이 들리는 이 릴리즈 감쇄되는 시간의 음색은 그 순간의 음색은 어두운 소리가 나지만 만약에 나는 앰프 엔벨롭의 릴리즈보다 필터 엔벨롭의 릴리즈가 더 길다면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의 그 밝기가 난 다시 이 필터로 세팅한 곡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긴 상황인데 그 안에 앰프 엔벨롭이 끝남으로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내가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의 그 밝기로 유지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짧아지면 자, 만약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앰프 엔벨롭의 릴리즈가 없다. 그러면 필터 엔벨롭의 릴리즈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나는 건반에서 누르고 있는 중에 이 필터로 돌아올 거고 이 필터로 설정해 놓은 주파수로 돌아올 것이고 요 정도의 시간을 가질 거야. 이 내가 원래 설정한 필터로 돌아오는 이 필터로 설정한 주파수로 돌아온다고 세팅했죠. 서스테인 최하니까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디케이인데 나 이 음색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소리가 더 짧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앰프 엔벨롭의 서스테인을 내리는 순간 이 필터 엔벨롭은 애초에 최종 볼륨에서 최종 앰프에서 음량이 바뀌어버리므로 얘의 변화가 뚜렷하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앰프 엔벨롭을 컨트롤해야겠죠. 왜죠? 애초에 볼륨을 줄여버렸으니까. 나는 내가 설정해놓은 필터에서 어마운트까지 걸리는 시간을 앞에 좀 멋있게 어두운 소리에서 밝아지고 싶어.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잘 들려줘야 되는데 나는 앰프 엔벨롭의 어택을 생각 없이 이렇게 뒤로 밀어버린다? 그럼 애초에 소리가 안 나는 구간에서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기므로 이 필터 엔벨롭의 변화는 당연히 체감이 덜 되게 되겠죠. 우리 초심자분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 난 소리의 어택이 지금 너무 빨라서 이 어택을 뒤로 미루고 싶은데 그때 우리가 원래 알던 앰프 엔벨롭에서의 실제 음량을 뒤로 어택을 느리게 해서 건반에서 키 온 했을 때 앰프로 설정된 음량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시간 텀을 둘 수도 있지만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왜? 진짜 소리가 밀려 나니까요. 차라리 필터 엔벨롭에서 어택을 밀어버리면 실제는 소리가 나는 상황이지만 음색의 밝기가 바로 어택이 빠를 때는 어마운트로 설정한 밝은 소리가 나는데 이 어택이 밀려져 있으면 내가 설정해 놓은 필터의 주파수로부터 어마운트의 주파수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소리에서 밝아지겠죠. 마치 실제로 소리가 강력하게 나는 중이긴 하지만 어두운 소리에서 밝아지는 이 느낌이 마치 어택감이 이 건반을 좀 더 스무스하게 들리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꼭 그것이 실제 볼륨을 뒤로 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필터의 밝기를 어둡게 잡고 있다가 필터로 설정해 놓은 원래 필터의 주파수로 설정해 놓은 주파수에서 어마운트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빠른데 이걸 어택을 조금 느리게 함으로 해서 내가 키온 했을 때 나는 이 주파수를 일단 들려주고 이 어마운트로 설정한 어딘가의 주파수, 지금 어마운트가 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죠.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 좀 한번 시간 텀을 주고 갈 거야.
마치 실제로 어택이 밀린 건 아니지만 어택이 밀린 것처럼 앰프 엔벨롭의 어택이 밀린 것처럼 부드러운 사운드를 필터 엔벨롭의 어택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 우리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필터의 프리퀀시, 컷오프라 그러죠. 레조너스, 그리고 엠파시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 필터의 키보드 트래킹이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 키보드 트래킹이 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가 중요하다.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는 특히나 서브트랙티브 신디사이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로우 패스 필터 중요하다. 이 12와 24가 무엇인지, 이 레조넌스, 엠파시스가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엔벨롭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우린 절대 외우지 말고 어택 건반에서 키온 했을 때 원래의 상황에서 어마운트까지 걸리는 시간, 서스테인 건반에서 키 홀딩 중에 내가 주파수를 어디에 위치시킬래? 서스테인은 가장 위는 어마운트로 설정해 놓은 주파수, 서스테인의 가장 최소는 필터로 설정해 놓은 주파수. 즉 최초의 어택에서 건반을 키온 했을 때 어쨌거나 어택의 주파수, 어마운트의 주파수까지 한번 가는데 그때 내가 서스테인으로 설정한 주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디케이. 당연히 서스테인이 최대치로 가 있으면 이 디케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그 음색, 그 상황이 지금 필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음색이죠. 그 밝기를 얼마큼 지속할래? 지금은 아무 의미 없다. 왜? 소리가 안 나고 있으니까.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의 음량을 난 지속 안 할 거야. 그럼 얘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필터 엔벨롭의 릴리즈는 없는데 앰프 엔벨롭의 릴리즈만 있다. 난 건반에 손을 뗀 순간에 이 음량을 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사라지게 할 거야. 근데 건반에 손을 뗀 순간에 이 순간의 상황의 밝기, 음색은 지속 안 할 거야. 그럼 건반에서 손을 떼자마자 바로 어떤 소리가 나죠? 밝은 소리가 나다가 어두운 소리 나죠. 왜? 난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음량은 지속할래. 근데 건반에 손을 뗀 순간에 그 상황, 필터 연결되어 있으니까 음색이죠. 음색은 지속 안 할래. 그러니 당연히 건반에 손을 뗀 순간이 밝은 소리였다 해도 지금 이 어두운 소리로 바로 간다. 나는 이 건반에 손을 뗀 순간에 밝기도 지속할 거야. 당연히 릴리즈가 돼 있으면.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오늘 미처 설명하지 못한 이 필터 엔벨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터 엔벨롭의 이 인버트 반전 요소와 이 필터 엔벨롭과 앰프 엔벨롭이 유기적으로 작용했을 때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분 제가 뭐 상호작용이라고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지금 좀 더 길게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이걸 더 이렇게 좀 문제도 내드리고 막 주고받고 하고 싶은데 사실 영상이 또 너무 길면 여러분들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이 다음 영상에서 너무 길지 않는 영상으로 이 필터 엔벨롭의 인버트와 앰프 엔벨롭과 필터 엔벨롭의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 영상까지 보시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이 필터에 해당하는 꼭 신디사이저나 꼭 신디사이저가 아니더라도 이 아날로그 필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잘 모르고 있는 정말 중급자 이상의 분들의 그 필터의 반응과 꼭 알았을 때 정말 음향적 우리가 작업할 때 톤 메이킹 할 때 엄청 중요한 이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 우리 이 모두의 신스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신디사이저 초심자분들도 꼭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되신 거니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내용과 요 내용 바로 다음에 제가 인버트와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 제가 중요하게 그 이후에 업로드 되는 이 필터에 해당하는 중급자에 해당하는 그 영상 꼭 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곡 닌자 헬이었고요. 우리 채널에 지금 주노 60의 그 신디사이저 영상 2편이 있는데요. 지금 뭐 좀 영상 기다리시는 동안 약간 좀 영상 난 또 딴 거 뭐 볼 거 없나 하시는 분들은 그 주노 60 그 초월 분석한 영상이 있거든요. 1편과 2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시청하시면 특히 2편이 너무 2편은 좀 헤비할 수 있어요. 그럼 1편만 먼저 한번 보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작곡 닌자 헬이었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의 신스는 꼭 완주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